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 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자, 오늘은 12주차 3차 시 학교 차원에서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학교 하면 지금 어떤 부분에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안전에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이의 안전, 특히나 우리가 아동들의 폭력 문제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있어 필요한 그런 안전, 교사 와에도 우리가 그런 폭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많이 이슈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계속 학교에서 우리가 부모가 또는 이제 사회가 또 학교라는 울타리 안을 이제 들여다보기도 어렵고 또 빈번하게 이러한 폭력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학교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하는 부분도 이런 안전과 밀접한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예전에는 폭력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죠? 되게 휴가 없는 이제 그런 방법들로 이제 아이들을 훈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볍게는 방과 후에 나머지 공부를 시킨다든지 또는 좀 더 심해지면 정학이나 퇴학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엄격한 반응들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훈육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러한 접근 자체가 사실 학교에서 아동들의 문제 행동을 방지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부적절한 행동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학이나 퇴학이나 이렇게 엄격한 규칙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아동들의 그런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그런 문제 행동이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동의 문제 행동이 없어지거나 또 그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없어진 채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이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반동적인 반응으로 해서, 우리가 벌이나 이렇게 엄격한 규칙을 떠나서 아동들에게, 이제 이런 문제 행동을, 어때요? 이제 적절한 행동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줄 수 있고, 학교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아동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학교 단위의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학교 단위의 긍정적인 행동 지원에 대한 의미나 지도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우리가 학교 체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항상 긍정적인 행동 지원은 단편적인 한 지역에서만 학교나 학급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 가정과 사회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학교와 가정에 연계할 수 있는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학교 단위의 긍정적인 행동 지원에 대해서 이제 의미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런 우리가 학교 단위에서의 긍정적인 행동 지원은 이제 그 학생의 성과를 중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연구에 근거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학교 단위의 긍정적인 행동 지원에 현실적인 실제를 이게 지지하는 이렇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체계를 우리가 이제 학교에 맞는 체계를 개발하고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항상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 행동 기능 평가라는 것은 꼭 자료를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료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보게 되면 이제 의사적인 결정과 그리고 행동,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 그리고 학생의 이제 학업 성취와 그런 학생의 문제 표적 행동이죠. 그런 행동의 지원을 함께 이제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아동에게 지원하는 그런 실제에서는 충분한 베이스 자료가 이제 근거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동에게 이제 어때요? 되게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고 이제 또 학업 성과를 우리가 향상시키는 게 바로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행동 지원 중 하나이겠죠? 근데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학생에게 가르치는 그 긍정적인 행동이 사회적으로 타당한가? 그리고 또 이게 교사만의 결정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 뭐 아동과 또 부모 그리고 교사가 또 함께 생각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어때요? 가치롭다라고 생각이 들어야지만 그 행동이 긍정적인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동에게 학교에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아동뿐만 아니라 학교 전 직원들 그러니까 뭐 교사나 관리자나 또는 여러 가지 단위의 이제 우리가 아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학교의 직원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아동과 함께 거기 있는 자료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런 체계나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행동 지원 체계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아동에게 정말 올바른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 성과를 내고 지도법을 개선시키고 뭐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연구 방법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때요? 근거가 있는 연구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겠죠. 나는 다른 학교와 달리 혁신적이 아주 새롭게 이런 방법으로 아동에게 접근을 해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하겠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어때요?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나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불안정하다는 거겠죠. 아동은 어때요? 하루하루 학교 생활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아이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새로운 것을 그냥 내가 마음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걸 선택했다는데 그렇게 아동에게 1년 이상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아동은 어때요? 그 1년을 기다려줄 수 있는가요? 이제 기다려줄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1, 2단계 지금 우리가 얘기했죠. 보편적인 학습을 하는 단계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단계와 3단계에서 집중적인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1단계 보편적인 지원을 하는 단계에서 아주 검증이 된 효과적인 지도법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실시를 해야지만 아동에게 또 더 많은 단위의 아동들에게 그리고 또 이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2단계,
3단계 더 집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필요하라 하는 그런 아동들에게 더 많은 우리가 또 집중적인 그런 교육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급 단위에서 이제 우리가 학생의 학습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 행동 모델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 교수 환경이 어떤 거에 대한지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효과적인 교수 환경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학생들이 어때요? 참여도가 낮아요? 높아야겠죠. 그리고 교수 내용과 내용에 대해서 어때요? 뭐 계속 피드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우리가 이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이 교수적인 대응을 적절하게 계속해서 잘 이루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사가 이제 그 학습에 대한 우리가 일정을 잘 계획을 하고 이제 아동에게 우리가 돌아가는 이런 학습 중단 시간을 최소화해서 이제 학생의 성공을 어때요? 계속 증대시키기 위한 이런 또 끊임없는 연습 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바로 우리가 효과적인 교수 환경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 보면 교수와 학습 시간입니다. 이 교수 학습에 이제 투입되는 시간의 양을 이제 뜻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수업 시간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수업 시간 몇 분이죠? 40분이죠? 그 수업 세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이 학생들이 이 교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바로 교수 학습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이 이제 의미 있게 내가 이 과제를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집중해서 보내는 시간이 바로 교수 학습 시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이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걸까요? 그냥 수업 시간? 수업 시간은 아니겠죠? 아동이 그냥 딱 앉아서 시작 해서 학습을 하고 끝!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집중하는 애들만 있다면 우리가 학급 단위에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필요가 없죠. 다 잘하니까. 그죠? 아동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문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이 문제 행동을 계속 보이는데 40분 동안 집중해, 앉아서 집중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학급 내에서 학습을 순회를 하면서 자리를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동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교과를 분배를 잘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동에게 맞는 자료를 제공을 하고 또 좋아하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게 아무래도 과제에 성공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때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의논하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참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동에게 뭐 협동적인 집단과 같은 이제 다양한 이런 교수 형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점과 명료성인데요. 이제 우리가 교수의 내용을 이제 조직하고 이 기대에 관한 의사소통이나 이제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동이 원하는 의사소통의 방법, 그리고 또 그 자료도 아동이
다가가기 쉬운 부분을 사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때는 어떤 교수 방법이었죠? 어떤 교수 방법이었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주입식이었죠. 한 교실에 한 50명, 60명씩 그냥 일렬로 앉아서 선생님이 쫙 설명을 합니다. 판서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입을 꼭 다물고 또랑또랑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수업이 끝났어요. 물론 이해를 하는 학생도 있죠. 근데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수업을 하나요? 한 반에 일반 학교, 초등학교 한 반에 30명 정도? 보통 25명 이렇게 앉아있죠. 그리고 보면 이제 교실에 소그룹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막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업도 어때요? 선생님 혼자서 해요? 아니죠. 계속해서 아동과 의사소통.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아동에게 그 정확한 수업의 주제를 잡아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동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이제 교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동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교수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아동에게 교사가 이렇게 쭉 설명하고 알았지, 이해했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부적, 소단계적으로 이제 아동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다는 거. 그리고 어때요? 계속해서 아동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포커스를 잡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건 뭘까요? 질문이라는 거, 질문. 아동과 함께 의사소통, 질문하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동에게 어때요? 아동이 이 효과적인 교수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수준에 맞는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우리가 교수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을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아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맞는 수준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에게 맞는 단어를 선택해서 아동에게 맞는 교수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 교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막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없는 교수법을 선택을 해야지만 아동에게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아동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섞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사용할 때, 이게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드백. 제일 중요한 피드백이에요. 이제 아동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또 다른 교정이 필요가 없는지, 또 다른 지도가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성공했어. 괜찮아. 아이가 이해한 것 같아. 행동이 바뀌었어.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 단위로 또는 주 단위로 또는 월 단위로 계속해서 우리는 아동에게 그 학습에 대한 복습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아동이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학습에서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는 피드백을 끊임없이 서로가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수영에서 자유형을 이제 익혔어요. 이제 나 이제 자유형 할 줄 알아.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해요. 잘 될까요? 되지 않아요.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일반화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연습과 이제 그런 학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이것을 아동 혼자서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사의 입장으로 그러한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는 피드백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동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학생들에게 이제 학교 단위의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지도하는 방법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행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호하게, 그래, 아동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겠어. 이렇게 모호한 목표를 잡으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동을 선택할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행동을 어떠한 수준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건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아동들의 행동 기능 평가를 통한 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행동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행동 지원을 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행동을 이제 지도를 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행동과 그런 교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 행동의 사례를,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또 우리가 그 문제 행동을 이제 예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때요? 인형극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비디오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문제 행동을 사전적으로 아동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긍정적인 행동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동이 어때요?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아동이 계속 긍정적인 행동을 이제 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정해놨던 부분에 대한 강화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아동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행동, 우리가 선택했던 그 행동에 대한 그 행동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그 자료를 또 어때요? 정확하게 수집을 해야 되겠죠? 환경과 행동, 그리고 우리 결과를 잘 수집을 해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또 필요한,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효과성, 또는 부족한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수정을, 행동에 대한 기대 수준도 수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품행 행동,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행동의 오류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거를 그냥 단지 소거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소거를 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어떠한 부분에서 폭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의 오류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하고 교정을 하고 변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어길 때 또도 우리가 어때요? 앞에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도 강화를 제공을 계속 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규칙을 어기거나 이렇게 품행론적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학급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보면 약간 기분파 교사들. 선생님이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그래 너 이거 한 번만 잘못한 거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 줄게.
이거 바람직한 건가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에서 아이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 규정대로 일관성 있는 그런 결과를 또 아동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워놓은 이런 규정과 규칙을 정확하게 이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학급 단위가 아닌 우리가 지금 학교 단위로 지금 지금 우리가 학교 단위의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 내에 먼저 리더십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거예요? 단지 특수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학교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수교육이나 또 일반 교육, 또 우리가 교육과정이나 또는 이제 교육관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건이나 역량,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학교에서 갖추고 있는 직원들이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팀이 그런 의견을 이제 조합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계획에는 오류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팀이 있죠? 개별화 운영위원회가 있죠. 이 부분에서도 좀 더 한 단계 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학교 단위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떠냐면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이나 학생, 우리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에 따른 강화하는 법을 그런 방법의 스킬을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학생이 담당하는 담임만이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죠.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은 작은 단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정과 아동의 모든 행동에서 그 행동의 일반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 지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도 어떤 공간으로 아동이 이동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바람직한 행동을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 교직원이 이제 그 긍정적인 행동 지원에 강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가인데요. 어때요? 이제 아동을 우리는 이제 그 아동의 우리가 전 행동을 이제 우리가 기능평가의 자료를 통해서 지금 아동이 문제 행동을 뭐 몇 분의 몇 단위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동에게 필요한 우리가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이제 실시를 한 후에는 이제 일 단위로, 주 단위로, 그리고 월 단위로, 학기 단위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학생의 행동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데이터가 어때요? 존재해야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아동이 시간이나 또 뭐 변화되는 장소, 교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체육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운동장이 될 수도 있고 복도가 될 수도 있고 급식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장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 행동도 계속해서 유형별로 우리가 추적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학기 단위로 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제 문제 행동을 지금 계속해서 추적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행동의 이제 발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했었던 시행한 이 긍정적인 행동 중재가 이제 아동이 문제 행동의 빈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긍정적인 행동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체크하면서 이 행동 중재가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이제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일 단위, 주 단위 조금 짧아요. 근데 이제 월 단위로 봤을 때, 아이가 유독, 운동장에서는 이런 중재가 효과가 없다, 더욱더 증가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정해진 대로 갑니다라고 가는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또 특정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아동에게 필요한 중재 방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중재 효과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아이에게 맞는 또 효과적인 행동 중재를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PBS의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나눠서 지금까지, 긍정적인, 학교 단위 긍정적인 행동 지원으로 이제 아이가 보편적인가,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가, 이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이제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3단계, 이제 정말 추가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이제 확인과 중재 개발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것은 어때요? 그럼 문제 행동이 얼마나 심한가? 이게 상대방, 우리 앞에 있었죠. 상대방에게 위협적인가? 자신에게 위협적인가? 빨리 고쳐야 되는 행동인가? 그리고 이게 너무 지속적인 시간이 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때요? 그 문제 행동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중재 방법에 있어서도 고민을 같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학교에서만 사용이 될 건지, 아니면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부분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했죠. 혁신적으로 내가 새로운 기능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아동에게 효과적인 이제 중재가 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능 평가인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이 아동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복합성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게 나 혼자서 해결이 되는 건지, 아주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또는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동반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중재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도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효과적인 중재를 했다면 이제 이 효과적인 중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행동이 일반화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일반화를 할 수 있게끔 점검을 하는 부분도 이제 중재 개발에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교수 상황이나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아동의 그런 행동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살펴봤는데, 사실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특히 이제 그런 가정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동의 그런 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겠죠. 왜냐면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교와 가정은 되게 긴밀하게 우리가 협력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아동에게 행동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우리가 학생의 긍정적인 학습의 결과, 행동의 결과를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거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이제 살펴보았더니 이제 어때요? 당연히 이제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아래 나와 있는 이 5가지 이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밝혀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부모라는 것은 이제 되게 아동의 행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함께 참여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보통 집에 아이가 하나, 많으면 둘, 우와 진짜 많다 이러면 뭐 셋 이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녀에게 이제 관심도 되게 많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이 중심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의 뭐 불합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에게 뭐 되는 부분에서 이제 되게 좀 부작용적으로 일으키는 되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가 함께 한다는 뭐 공동으로 같이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학교에서도 가정에게 이런 부분을 이제 긍정적인 방향을 이제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임용이 돼서 학교를 딱 가게 되면 어때요? 아이들 학습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너무 힘들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 우리가 민원이 발생을 한다든지 또 뭐 크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게 사회적 문제로 확대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모와 교사가 이제 되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협력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 아동의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이제 보편화적으로 이제 시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힘들다 그죠? 아직 안 해서 더 두렵죠. 왜냐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더 많은 연수나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해요. 우리가 바로 딱 어머니 뭐 할 수 있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부모님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제 우리가 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기여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습 구조도 똑같아요. 학교에서 하듯이 집에서 똑같이 해주세요. 어렵죠. 집에서는 생활이에요. 아이가 뭐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자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이 학교랑은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 맞는 학습 구조에 따른 부분을 또 제시를 하고 연계가 되게끔 이렇게 보면 뭐 독서라든지 뭐 텔레비전 시청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뭐 조금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정서적인 환경도 이제 봐요. 근데 이제 어머니 무조건 어떻게 밥을 맞춰서 먹여주시고요. 어려워요.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다라게끔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훈육도 일관성이 돼야 되겠죠? 학교에서 이러한 규칙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가정이 똑같이는 하지 못하겠지만 가정에서도 지킬 수 있는 규칙과 이런 표준을 설정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부모님께도 격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가 아동에게 참여를 한다는 거겠죠. 네가 해. 숙제했어? 다 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같이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학교와 연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뭐 2~3시간에 끝낼 수 있는 사실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아는 이 행동 중재라든지, 뭐, 소셜 스킬이라든지, 협력팀이 어떻다든지, 뭐, 이제 교육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뭐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뭐, 학교 차원에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 도대체 어떻게 학교 관리와 행동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뭐,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방법이나 반응하는 방법이나 뭐 중재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행동 지원에서. 또 우리가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교수 방법도 아주 많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평가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사실 한 학기를 통해서 배워도 좀 부족한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3시간에 걸쳐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다 이제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교과의 전문성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 교과마다 아동에게 들어오는 이런 효과적인 행동 지원, 교수 지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에 나가면 더욱더 많은 부분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원활하게 되면 모든 교과목이나 부모 연계에서도 효과적이고 즐거운 학교를 아동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 조금 더 궁금하거나 의문이 생기거나 또는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을 주셔서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12주차 이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